1년 연봉이요. 놀랍게도 1억 2천만입니다. 감옥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 감옥에서 그 나오는 밥 있잖아요. 예. 그거 먹고 산책하고 가만히 방에 앉아 있는데 동양대 교수 시절에 네. 받던 연봉보다 더 받은 거예요. 조국 그 대표 재산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재산이요. 그 법무부 장관 물러났을 때 재산이 네. 53억 5천만 원이었어요. 그때 53억 5천만 원. 예. 그리고 이번에 재산 신고했지 않습니까? 네. 재산 신고했을 때 여러분 보통 직업을 잃고 경제활동 못하고 재판받고 이러면요. 재산이 늘겠습니까? 줄겠습니까? 써야죠, 돈을. 그렇죠. 예. 변호사 비용으로 쓰고 네. 생활비로 쓰고 예. 뭐 일하다 보니까 점점 주는 게 상식이죠. 예. 53억 3천만 원이었는데요. 네. 그 5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얼마냐면요. 53억 8천만 원입니다. 아, 늘었어요? 3천만 원이 늘었어요. 난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예. 이분들이 일가족이 다 재판받고 예.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고 딸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딸도 이제 의사 활동 안 했으니까. 예. 근데 어떻게 재산이 더 늘었을까? 네. 가장 저는 든 의문이 뭐냐면 변호사 비용 이상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가 거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지금 꾸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아마 기사가 났었는데 초호화 변호인단 해가지고 그때 크게 났었어요. 예. 기사에 난 것에 따르면요. 조국 대표가 14명을 했었고요. 정경심 전 교수가 네. 18명을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예. 이 두 사람 해도 32명입니다. 예. 32명이고요. 여기에 조민 씨까지 변호인은 구성했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못해도 한 40명은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중복되는 사람도 있지만 예. 사건 수위만 이제 선계를 내면은 그 수만 세알리면 네. 이제 40명 정도 가까이 된다고 네.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변호사 비용 얼마일까 생각해 보면요. 박은정 그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은 정관예우 하면은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다고 얘기했어요. 예. 그 박은정 후보의 말대로 해볼게요. 그 기준으로. 최소 5천만 원 잡을게요. 예. 고발 단순하게 40년만이 돼요. 그 20억입니다. 그 20억, 뭐 20억 아니겠지만, 20억이라고 상상될 정도로 많은 변호사 비용이 드는 많은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예. 어떻게 재산이 줄지 않고 오히려 그러네요. 저축을 하고 늘어났을까? 예. 나는 이게 굉장히 미스터리하고. 저축을 잘했나요? 저축의 제왕인가요? 이런 걸 몇 가지 읽었어요. 몇 가지 재산이 늘 수 있는 항목이 있는 게 뭐냐면은, 네. 옥테크가 있습니다. 옥테크가 뭐냐? 여러분 아시죠? 그 영치금, 영치금으로 해가지고 정경심 전 네. 교수가 그 해에 예. 그 영치금으로 전국 2위인가 됐어요. 그러니까 1인 누구예요? 1위 저 몰라 1위 못 써요. 와. 1위 참 그거보다 더 많다는 것도 네. 신기하긴 한데 어쨌든 그 2위를 했는데 그게 2년 동안 2억 4천만 원을 받았었거든요. 영치금으로. 근데 그게 뭐 300만 원이 한도가 아닌가요? 맞아요. 잘 아시네요. 그래서 그 계좌가 잠깐 그 영치금 대해 설명드리면요. 예. 그 옥에 있을 때 저기 계좌를 관리할 수 있고요. 그 네. 계좌는 300이 맥시멈이에요. 네. 그래서 300이 꽉 차 있다. 그러면은 돈을 넣어도 돈이 튕겨 나갑니다. 300이 차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정경심 씨는 얼마나 부지런히 그거를 확인하고 비우기를 반복했겠어요. 돈이 꾸준히 들어와야 되고 예. 왜냐하면 그거를 차면요 바로바로 밖으로 보내줘요. 다른 계좌로 이체시켜줘야 돼요. 예. 이체시켜줘야지 비니까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하루에 일과를 아침, 점심, 적어도 한 3번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300이 왜냐면 300을 바로바로 비워주는 게 좋은 게 뭐냐면 네. 누군가는 10만 원을 보낼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한꺼번에 100만 원을 보낼 수도 그럴 있어요.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300 됐을 때 뭐 200만 딴 데 보내준 게 아니라 아예 300을 전액을 다 빼서 딴 데 다 넘겨줘야 돼. 그게 자기가 관리하기 수월한 거예요. 예. 보내주는 사람의 금액을 모르니까. 예. 그렇게 해서 옥테크를 해가지고 2억 4천만 원. 그래서 1년 연봉이요. 놀랍게도 1억 2천만 원입니다. 감옥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 감옥에서 그 나오는 밥 있잖아요. 예. 그거 먹고 산책하고 가만히 방에 앉아 있는데 동양대 교수 시절에 네. 받던 연봉보다 더 받은 거예요. 그 제가 이걸 왜 아니냐? 동양대에다 물어봤습니다. 이게 얼마에 물어보니까는 네. 자기가 확인을 못 해준대요. 네. 개인 정보라서. 근데 이거 얘기해줬죠. 이 1년에 1억 2천만 원. 이거보다 비교하면 많냐, 업다운. 적냐? 했더니 예. 그보다 적대.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받는 월급보다 죄짓고 깜빡이 가만히 있는 게 더 많이 버는 황당한 상황이 있었던 거죠. 잠시만요. 그럼 저도 60만 유튜브 채널
잠시만 쉬어도 나쁘지 않은데요. 너. 우리 그러지 맙시다. 네, 알겠습니다. 당당하게 돈 봅시다. 예. 이제 그래서 번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있고, 그다음 조국 대표가 자기가 책을 냈잖아요. 네. 책을 냈는데 이게 단순히 책 판매만 있는 게 아니고요. 토크 콘서트를 가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주고받는 게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책을 한 권 가져가면서 책 10권 값을 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예. 그 아마 세금을 제대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지가 않아요. 어쨌든 이런 수익도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마지막 수익이 뭐냐? 바로 조민의 네. 홍삼 광고, 유튜브 광고가 있었죠. 그거를 먹고 본인이 몸에 변화가 있다 이래가지고 그게 그 제재를 받았죠. 의료법상의 식품 광고에서는 이게 과장 광고를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모르고 했다가 또 이제 광고 제재를 받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옥테크, 네. 그 다음에 토크 콘서트에서 이제 네. 후원금 받은 거, 그 다음에 유튜브 광고한 거, 이제 이 세 가지를 합하더라도요. 예. 전 도저히 변호사 비용이 감당이 안 그러네요. 됐을 것 안 같아요. 차네. 안 차죠. 예. 근데 남고 저축했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조국 대표가 좀 밝혀야 됩니다. 소명을 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홍삼 광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제가 그 이제 유튜브 채널 운영을 하니까 저는 네. 이메일이 많이 와요. 네네. 제안이 상당히 솔깃합니다. 아, 그리고 눈이 마진이 좋아요? 눈이 번쩍 트이고요. 아. 그리고 뭐 이제 대부분의 뭐 광고는 보통 이제 뭐 몇천만 원을 주고선 광고해달라 이런 방식인데 저 홍삼 광고는 좀 특이하게 우리가 물건을 팔 테니까 그 중에 30%를 가져가라. 뭐 주로 이렇게 하거든요. 야. 그러면 이제 조민 좋다. 홍삼 제품이 뭐 이제 제가 정확하게는 액수는 모르지만 보통 뭐 6만 9천 원, 뭐 10만 원, 20만 원 뭐 이렇게 판단 말이에요. 네. 그럼 물건 하나 팔면은 2, 3만 원, 5만 원 이제 뚝뚝 떨어지는데 그렇죠. 그거를 이제 수천 개를 뭐 수만 개를 이렇게 팔린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조민 홍삼 광고가 또 생각 외로 엄청난 액수로 들어오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의심을 해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참 이런 게 모아져서 이 일부가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거죠. 있었을 거고요. 또 네. 하나가 계좌번호 개체가 있습니다. 계좌번호 공개가 있습니다. 예. 본인이 이제 약혼식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결혼을 곧 할 거라고 하면서 계좌번호를 자기는 실수라고 하는데 그게 실수 아닙니다. 그게 노출이 됐어요? 네, 자기가 노출되는데 그게 어떻게 당사자 또는 PD하고 사인이 없이 그렇게 네. 노출됩니까? 예. 실수가 아니고요. 이제 노출됐습니다. 네. 근데 그게 아마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 캡처가 됐는가 봐요. 네.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 이제 조공하시는 분들이 이제 후원을 했는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이번에 조민 씨가 벌금 1,000만 원 받았습니다. 예. 그 입시 부정 당사자로서 유죄가 인정됐고 하지만 의사 면허를 반납했다. 그리고 이제 막판에 가서 인정했다. 왜냐하면 1심과 2심에서 계속 부인했잖아요. 자기가 뭐 거기 인턴 했다 이런 네. 증명서 진짜라고 하다 결국은 거짓말이라는 걸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인정했다는 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선처를 해서 1,000만 원 벌금을 내렸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마 그 계좌 공개했잖아요. 그 이제 후원금 받아가지고 그걸로 내고 또 연말 뭐 가을에 결혼할지 모르겠지만 호텔 예식장 잡을 거예요. 그것도 아마 그 예식장 예약을 그 돈으로 예약하지 않을까. 저는 근데 저 궁금한 게요. 네. 왜 그 이분들은 항상 본인 돈으로 안 해요? 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제 입으로 말하기 참 그러는데 제가 이거 이제 조국 일가족을 조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뭐냐면 이분들이 굉장히 돈에 대한 집착이 일반인들의 상상을 좀 뛰어넘어요.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대학교를 옮길 때 동국대에서 울산대 동국대를 옮길 때 그때 이제 월급 같은 경우도 이중으로 받았었어요. 예. 그것도 월급도 이제 좀 깎이는 게 싫어가지고 네. 울산대 어떻게 잘 부탁을 했는지 아니면 스스로 그걸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대학으로 옮기면 이걸 취소를 하고 여기 월급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조국은 양쪽에서 2달치 월급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2000년이었는데요. 그때 받은 월급이 2달간 1,000만 원이 넘어요. 그 제가 자료로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고요. 그리고 조국이 아들, 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들, 딸이 이제 학교 다녀요. 그러면 서울대학교에서 주는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교직원한테 주는 거. 그럼 어느 회사에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동양대 보면 정교심 교수가 또 학교에서 받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자필로 다 서명하고 도장 찍어가지고 신청서를 냈어요. 제가 서울대 자료 확인한 거예요. 동양대에서 자료 받은 직접 다 확인까지 하신 거군요. 네. 자료고 하니까 내야죠. 근데 보니까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그때도 재산이 40억, 50억 가까이 가는데도 매 학기마다 그걸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신청해서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놓고 겉으로는
이제 학자금 지원 같은 거는 성적 순이 아니라 경제 순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예. 그런 말을 했으면 자기는 안 해야죠. 네. 신청을 다른 사람들한테 갈 수 있도록. 예. 아들, 딸 양쪽 다 받았어요. 다 받고 또 서울대 환경대학원 갔을 때 그때도 401만 원씩 그 1학기, 2학기 802만 원이죠. 그것도 전액 장학금으로 다 들어갔죠. 근데 그것도 범위를 못 잡았어요. 누가 줬는지. 응? 그리고 부산대도 갔는데 학점이 1.13 많이 깔아놨는데도 1.13이요. 1.13 학점이면 상상이 됩니까? 대학 다시 뭐 나실 거예요. 1.1이면 어떻게 해야지 1.13 나옵니까? 학교 전체 꼴등인데요. 그쵸. 그 전체 꼴등 맞아요. 그 전체 예. 꼴등 했죠. 네. 근데도 장학금을 6배 연달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모든 이제 혜택 받을 수 있는 것들은요. 아주 이제 철미피를 깔고 딱 당당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밖에서는 몰래 그리고 안에서는 야, 내 주게 돼 있잖아. 줘. 네. 이렇게 다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돈의 집착이 강합니다. 와, 참, 그 지금 뭐, 다른 여러 후보들의 이런 논란을 살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네요. 역시 조국을, 최강이죠, 최강. 네, 최강을 따라잡는 거는. 지금 아까 우리 말한 이제 오늘 박민규 후보라든가, 박민규 후보는 왜 오피스텔 86채로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그래, 양문석 후보, 아까 11억 사기 대출했었죠. 그 다음에 공영 후보, 아들, 딸, 있죠. 아들, 딸, 특히 아들은 이제 30억 증여, 네. 딸은 이제 불법 채용 의혹이 있는 거고요. 양부남 씨는 또 한남동 단독주택이 있는데요. 거기에 아들한테 둘한테 나눠줬어요. 너무 부럽습니다. 그렇죠. 모든 청년 당연히 부럽죠. 이게 박탈감도 느끼면서, 왜 우리 아버지는 왜 방통위원 그렇죠. 아니고, 그렇죠. 평범한 맞아요. 공무원이어서 힘이 없나? 그렇죠. 그런 생각 들죠. 네. 예. 근데다 김준혁 씨 같은 분은 뭐 좀 황당한 얘기를 해요. 이분은 이제 재산 관련된 거 아닌데 뭐 이대생들이 미국한테 성상남 했었다. 네. 이런 황당한 주장을 또 해요. 근데 이런 것들 다 똘똘 말아도 저는 조국 대표 그러니까 조국이 의혹이 나중에 사태로 번졌는데요. 네. 그 조국 사태를 따라가지는 아직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조국 혁신당 비례 1번 그 박은정이 그 뭐 1년 9개월 동안 출근 않고 그 1억을 받았다. 그거 맞아요. 그것도 조국 대표랑 똑같아요. 똑같죠. 똑같아요. 맞아. 그래서 저는 참 이거 역시나 또 이것도 역시는 역시구나. 그러니까 전부 조국 아바타만 내세운 것 같아요. 조국 아바타가 아니면 여기서 공천 못 받아 여기서는. 예. 네, 그 어떻게 된 내용이냐면요. 박은정 그 후보가 검사 시절에 출근을 안 했어요. 근데 출근 안 한 게 각종 이제 이유를 대요. 뭐 질병 아프다 뭐 등등. 네. 뭐 마음에 상처가 있다 이러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출근 안 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1억을 받아갑니다. 네. 근데 조국 후보도 그랬어요. 조국 후보도 본인도 직위 해지되고 한 번도 학교에 안 나갔었어요. 네. 나중에 받아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을 받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무슨 뭐라 해야 되죠? 그 세계관이 왜 딱 평행 이런 것처럼 예. 이분도 회사 안 나가고 1억 받아갖고 조국도 1억 받아갖고 그 조국은 더 이제 작은 돈 아까 민감한데 그랬었던 게 뭐냐면 민정수석하다가 법무부 장관 간다고 하는 요 잠깐 사이에 그 사이에는 누가 보더라도 이제 저기 학교에 가서 강의를 준비하거나 또는 아이들의 연구하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짧은 순간에 민정수석 그만둔 날 바로 서울대학교에 복학 신청을 해. 그리고 나서 이제 보름 있다가 법무부 장관 이사청문회에 임합니다. 그리고 임명이 돼요. 그러니까 요 한 달 안 되는 요 기간 동안 월급을 받았어요. 15일치에. 15일치. 그게 그러니까 15치 더 넘었을 거예요, 아마. 어쨌든 800 얼마가 돼요. 그걸 받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주 기억나는 게 서울대에다 자료 요구를 해가지고요. 조국 대표가 혹시 강의 계획서를 제출한 게 있느냐. 네. 왜냐하면 그때 방학 기간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연구활동하거나 뭐 강의를 하려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법무부 장관 안 갈 수 있다는 걸 제가 생각하고. 근데 그게 일찍 없었어요. 강의 계획서 제출한 적도 없고 강의 계획 문의를 한 적도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럼 연구실에 출근한 적 있냐 물어봤더니 출근한 적도 없대. 제가 그걸 서울대 확인하고 그때 자료 공개를 했었죠. 너무 파렴치한 거 아니냐. 이 얼마 안 되는 돈. 예. 이거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복학 신청을 하고 법무부 장관 간다는 게 이건 굉장히 교수로서 네. 또는 그 본인이 이제 정의와 상식을 외치는 사람으로서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0번 양보해서 정말 예를 들어서 정말 이제 민조서 내려오고 교수로 네. 돌아가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뭐 장관으로 이렇게 임명직을 급하게 요청받아서 했으면은 이제 저희 그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뭐 계획서
뭐 학습 계획서나 그렇지. 이런 강의 뭐 계획서 같은 게 있으면 그렇죠. 그러면 진짜로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불려갔구나 생각할 여지라도 있겠지만 애초에 이런 게 없었다는 건 강의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고 연구한 그렇죠. 뭐 계획도 없었다는 거고 그러면 애초에 민정수석 가는 걸 본인이 알면서 다시 그 빈 법무부 기간 장관 동안 가는 거. 예, 잠깐 등록해가지고선 돈 받아가고 다시 또 이게 넘어가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근데 이러면은 차라리 그냥 돈만 열심히 벌면 되는데 지금 제가 이거 약간 다른 얘기한데요. 네. 이게 그 조국 대표가 출마한 거 있잖아요. 창당하고 이게 저는 상당히 자기 가장 큰 거는 복수심일 거고요. 예. 그 자기를 기소했던 그 사람에 대한 복수심인 거고 예.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돈이에요, 돈. 본인이 이제 한번 해보니까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까지 막 나가는데도 사람이 나한테 네. 돈을 주네, 후원을 주네. 예. 이거에 뽕을 맞은 것 같아. 이게 뽕이 차오른다 그러잖아요. 예. 자기 확신이고 자기 연민이 엄청 강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리플리 주의군이 생긴 거죠. 예. 아시죠? 강력히 자기가 리플리라고 믿는 거야. 리플리한 그 당사를 믿으면 정말 그렇게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국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억울하다고 정말 강력하게 믿으니까 억울한 사람이 된 거고 그 피해자 코스프레가 아닌 진짜 피해자처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이 되거든요. 어디 가면은 사람들이 격려금을 주고 예. 후원을 주고 먹을 거 다 주고 차도 닦아주고 네. 뭐 이러니까 이거 해볼 만한 거예요. 그래서 창당하면서 이번에 후원금 들어온 거 있잖아요. 이런 저는 그걸 자꾸 조공이라 얘기하고 싶은데 네. 이 조공 들어온 것들이 저는 한번 누군가가 투명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세탁이 돼서요. 네.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떤 조국의 인마이 포켓에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누군가가 옛날에 그것도 있어요. 그 김남국 씨가 그 옛날에 왜 조국 수호 개싸움 운동본부인가 이거 하면서 책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예. 후원금 거둔 적이 있어요. 그게 예. 3억인가 가까이 될 겁니다. 예. 근데 나중에 그 책이 안 만들어지니까 네. 그 후원한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냐 자꾸 네. 물어본 거예요. 알고 보니까 피싱 당해가지고 그 돈을 날렸다라고 해서 진짜로요? 그 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 네,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거의 3억 가까운 돈이 네. 조국 관련된 책 내라고 투자한 그 돈이 네. 그냥 싹 맞아요. 사라진 거예요. 네. 근데 그게 피싱 이것도 나는 피싱인지 아니면 누가 자작인지 네.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근데 명확하게 밝혀지지도 않았어요 그게. 네.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옛날에 그 통진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걸 좀 기억하는데 그게 왜 기획사 있지 않습니까? 네. 기획사를 통해 가지고 후원금을 세탁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나중에 문제가 돼서 네. 후보가 물러나고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국 혁신당에서 들어오는 이런 이제 돈들이 네. 투명하게 쓰이는지 그럼 어느 정당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민주당 할 것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다 투명하게 봐야 되는데 특히나 이 조국 같은 분은 아주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옆에 계신 분들이 좀 눈을 크게 뜨고 저게 주머니가 이제 어떻게 밑작빼기 안 하니까 잘 보시고 좀 그렇게 봐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변의 분들이 눈을 크게 뜨고 혹시 나한테 떨어질 거다 그런 쪽으로 떡고물 좀 떡고물 좀 준다면 감사하게 받겠다. 그러니까 사실 그 조국이나 이재명 이런 분들이 예, 그 대기업의 낙수효과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보면 그 이재명 사법 리스크도 보면은 결국 이재명이 대장동에서 저수지에서 나온 낙수효과 아닙니까? 네, 그렇죠. 자꾸 새어 나오는 거고. 그래서 네. 뭐 50억 클럽 얘기도 나오고 대장동에서 백현동 뭐 여러 가지 쫙 퍼지는 거고. 결국 이 조국이라는 사람도 조국의 이슈를 이렇게 계속 해보니까 돈이 자꾸 옆에서 이제 새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돈 되거든요. 정치가 돈이 돼요. 이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원래 정치라는 게 국민의 어떤 그 위임함, 권한, 권력을 가지고 잘 통치해라, 잘 이끌어달라. 네. 좋은 제도나 사회를 만들어달라. 이 목적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이게 생계의 수단으로서 굉장히 나한테 이게 돈이 되는구나. 수단이 되는구나. 이걸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아마 계속 굴려서 부풀려 나가는데 아마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은 아마 조국의 또 색다른 모습을 또 보실 수 있을 겁니다.